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혈액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판막이다. 이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고 그 압력으로 인해 혈관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다리 쪽 정맥 내 판막에 문제가 생겨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이 하지정맥류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혈관이 꾸불꾸불 튀어나와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대개는 이제 혈관 안에 있는 판막이 벌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때로는 이제 혈관이 막혀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서 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생기기 쉽다는 하지정맥류. 장기간 서서 일하거나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생하기 쉽다는데 발목, 종아리, 허벅지, 하지의 다양한 곳에서 관찰되는 하지정맥류. 오늘 TV두치에서는 하지정맥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뜨거우면 팽창하고 차가우면 수축하는 혈관. 요즘처럼 큰 기온차나 안과 밖의 뚜렷한 온도 차이는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하지정맥류와 같은 질환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는데 하지정맥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고령이나 성별, 비만이나 임신 같은 복합적인 요인과 함께 평소 처해 있는 작업 환경이나 생활 습관을 들 수 있다.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가 사무직으로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오후만 되면 다리가 좀 붓고 무거운 느낌이 와서 진료를 보게 됐습니다. 혹시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때가 있을까요? 보통 오래 운동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고요. 특히 그날 잘 때도 쥐가 나서 좀 잠을 못 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아마 어떤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큰 질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따로 진료를 받거나 치료 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간혹 다리가 무겁거나 붓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외형적으로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부풀어 오르거나 거미줄처럼 뒤틀린 증상을 보인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오후만 되면 다리가 붓고 종아리가 탱탱해지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필요했었고 또 필요하면은 압박 스타킹을 신고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증상이 지속된다면 혈관 초음파 등을 해서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혈관이 푸르게 비치거나 돌출됐다 해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혈관 초음파를 통해 하지정맥류가 발생한 혈관을 찾고 늘어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역류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도플러 파형이나 지속 시간을 측정하고 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네, 제가 샤워를 하다가 보니 다리에 이제 울퉁불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이게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서 불안한 마음에 교수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시다면 혹시 다리가 무겁거나 이런 다른 증상은 없으십니까? 좀 다리가 무겁고 잠을 자다가 기지개를 켤 때 쥐가 좀 심하게 나는 증상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이나 친지 중에 하지정맥류로 치료를 받거나 수술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아가지고 치료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지정맥류는 국내 성인 4명 중 1명에게 발생할 만큼 흔한 질환이다. 특히 다양한 원인 가운데 가족력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데 부모님 중 한 분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 환자분께서는 이미 다리에 있는 혈관이 꾸불꾸불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께서 이미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고 계셨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했더니 역류가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로 근본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고 수술하고 나서도 다리의 건강을 위해서 자주 스트레칭을 하고 또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오랫동안 서 있을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서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가운데 선행돼야 하는 부분은 생활습관 교정과 압박 스타킹 착용이다. 하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없을 경우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데 판막 부전에 의해 역류가 있는 정맥을 제거하거나 혈류가 통하지 않게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고주파나 레이저 치료가 선호되고 있다. 하지정맥류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다리가 굉장히 무겁게 되고 또 쥐가 많이 나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에 걸리게 되고 또 외관상으로도 다리가 꼬뭇꼬뭇하게 변색이 돼서 궤양이 생기게 되고 보행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일찍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위로 인한 운동 부족은 겨울철 하지정맥류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리 움직임이 부족할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데 정맥을 확장해 역류를 악화시키는 족욕이나 반신욕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리 혈관의 건강한 탄력, 생활 속 지혜로 지켜낼 수 있다.